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오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정 실장의 사무실인 국회 당대표 비서실,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 무렵 5천만 원을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2020년에도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검찰은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은 당시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남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전해 이들이 거액의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남 변호사 등에게 금품을 받은 걸로 보고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을 통해 공직자들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 유착관계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이 대표와의 대가관계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처럼 김용 부원장 공소장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이름이 여러 차례 거명이 됐습니다. 이 성남FC 사건 때 성남시 실무자 공소장엔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이 공모한 걸로 적시가 됐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김 부원장의 혐의에 집중해 재판에 넘긴 건데 그렇다고 이 대표와 정 실장이 혐의를 완전히 벗은 건 아닙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공직자들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 유착관계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이 대표와의 대가관계 등은 추가로 수사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까? 네, 오늘 공소장엔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14년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에게 각각 건넸던 1억 5천만 원이 빠져서 그 부분 수사가 우선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또 최근 대장동 공판에서 남욱 변호사의 폭탄 발언으로 다시 불거진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검찰 관계자가 천화동인 1호 의혹 수사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 세 사람이 형제처럼 지내는 과정에서 성남시 개발 사업자들과의 유착이 발생한 걸로 본다고도 말했는데 결국 검찰이 측근인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거쳐서 이 대표에게도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책임을 물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만큼 이 대표나 정 실장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안희재입니다. 닷새 만에 민주당 사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은 구속 상태인 김용 부원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 구속 전 돈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와 전달책 이모 씨와 정민영 변호사, 또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기소에 대비해 추가 증거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8억 4천만 원 수수 의혹으로 우선 재판에 넘겨질 걸로 보이지만 검찰은 2014년에도 김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게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을 건넸던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진위도 확인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두 사람을 강남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뒤 그 비용을 남욱 변호사가 댔다는 의혹은 주점 직원과 남 변호사가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확인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은 어제 대장동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과거와 입장이 돌변한 배경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는 참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 김 부원장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성남FC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피의자 신분인 정진상 실장을 출국 금지하고 조만간 소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화천대유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지난해 9월 29일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수사팀이 들어오기 전 창 밖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날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전화를 걸어와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주고 전화기를 버리라고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화를 걸어와 무조건 도망가서 열흘만 버티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중앙지검장과 정 실장 사이 얘기가 돼 있다며 병원 입원을 종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시점이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11일 전이었던 만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경선 막바지 유 전 본부장 체포와 휴대폰 압수수색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수사 정보가 새나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유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내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경찰이 일주일 만에 찾아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CCTV 확인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사과했는데 다른 내막이 있었는지 의혹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에 인허가 편의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달 초 전 성남시 공무원 등을 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을 공모 관계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